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제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제 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들에 대해서 좀 배우셨어요. 이게 이제 첫 단원 내용이었고, 두 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된 거는 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집합을 가지고 좀 연산을 한번 해보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운 게 이제 두 번째 단원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 단원에서 했던 게 이제 뭐 집합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그런 사칙연산 같은 연산으로 불리는 이제 교집합, 합집합, 이제 차집합, 여집합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신 거지. 그리고 집합의 연산은 이렇게 하도록 약속을 하고 무슨 법칙은 쓸 수 있고 뭐 어떤 거는 이런 법칙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같은 이제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배우셨어.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한 게 집합에 대해서 배우신 거고,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이제 집합에 이어서 같이 등장하는 이제 명제라는 내용을 하게 되는데요. 명제. 이것도 맨 처음에 시작은 다 약속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은 다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다 당연히 이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제 명제가 뭐냐면 참이나 거짓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문장이나 식 같은 걸 명제라 그래. 그러니까 명제는 누구한테 물어보든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좀 헷갈리니까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갈게. 명제인 경우가 있고 명제가 아닌 경우가 있어. 명제라고 하면은 참거짓이 구별이 돼야 명제고, 참거짓 구별이 모호한 경우에는 그거 보고 명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명제 안에서도 어떤 명제는 참인 명제도 있을 거고 거짓인 명제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참 거짓이 구별이 되기만 하면 명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명제가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구별을 해보면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초반에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인 명제는 명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인 명제도 명제는 맞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그 아래쪽에 292번부터 294번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명제면 동그라미 치라 그랬고 명제 아니면 X 치라 그랬어요. 292번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문장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X는 자연수이다 라고 쓰여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명제 자체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293번 보면은 뭐 수학은 재미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명제가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참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거 명제가 아니죠. 매번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어떤 애들이 저거 보고 이거 저것은 거짓인 명제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아무튼 저건 명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94번 보면은 파이는 유리수이다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파이는 유리수가 아니지. 파이는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가 맞지. 명제예요. 명제는 명제인데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거짓인 명제도 명제니까 참거짓 구별되면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인 명제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아래에 있는 거 참거짓 구별하는 거 자체는 내용이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쭉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295번부터 297번은 한번 해보시면 되고, 저게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소수의 체계에서 소수의 체계가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는데, 무한소수 같은 경우는 순환하는 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소수 중에서 유한소수랑 순환소수 같은 경우는 유리수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게 약속이니까요. 이걸 알아야 297번 풀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 다음에 약속으로 갑니다. 명제는 참거짓이 구별이 가능하면 이거 보고 명제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정의가 뭐냐라고 돼 있고,
증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리고 정리가 뭐냐, 용어에 대한 하나씩 다 이제 약속을 해 나가는 건데, 정의는 뭐냐면 그냥 얘가 바로 그거야. 약속 그 자체. 그러니까 정의는 이유도 없어. 왜 그런지 뭐 그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냥 정의는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거는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 이렇게 생긴 애 보고 이렇게 이름 지어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 이런 거 보고 정의라고 얘기해요.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또 이런 거,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그 자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거짓이 구별이 가능한 문장이나 식이라고 하는 거를 명제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의는 약속 그 자체야. 그래서 정의는 어떤 그 단어 하나에 대한 정의는 보통 하나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정의는 약속 그 자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한글 그 뜻 그대로예요. 증명해 나가는 과정인데, 보통 이제 증명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는 정의나 아니면 이제 참이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사실들을 토대로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보여주는 행위 자체를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참이라는 걸 설명해 나가는 그 과정 보고 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의는 약속 그 자체고 증명은 참거짓을 구별해 나가는 그 과정을 증명이라고 얘기하고, 정리 같은 경우는 간단히 얘기하면 참이라고 증명이 끝난 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정리는 이제 참이라고 증명을 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상황이 있냐면, 아까 전에 예시 들었던 게 이런 거.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약속을 한 거니까, 이러한 약속 같은 경우는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딱 갖다가 그려놓고 나서 우리가 그 합동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잖아. 합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내서 만든 명제가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 정의를 토대로 증명을 해낸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시가 좀 나와 있지, 박스 안에 뭐 예시가 이렇게 나왔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게 이제 정삼각형에 대한 약속인 거고, 즉 그 아래 보면은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이다. 이거는 정삼각형의 정의를 토대로 증명해낸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 각각의 뜻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돼. 정의, 증명, 정리까지, 요까지 내용 다 알고 계셔야 되고, 298번부터 300번 쭉 한번 보면은 298번에서 정의, 정리 구별하래요. 298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라는 거는 증명을 해낸 사실이에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되도록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삼각형은 이렇게 세 변으로 만들어진 요 세 선분으로 만들어진 도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있는 요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라는 거 근데 증명은 할 줄 아나? 보통 이제 평행선 배우고 나서 증명 이렇게 하는데, 얘랑 얘랑 평행하고 요게 지금 억각이고 얘네 둘이 억각이니까 이거 세 개 갖다가 더하면 180도다, 뭐 이렇게 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증명해낸 사실이기 때문에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299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사다리꼴은 이렇게 약속하도록 한다 인 거지. 사다리꼴은 이렇게 약속하도록 한다 이거니까 이거는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0번, 실수 a에 대해서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 a에 대해서 뭐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해낸 거죠. 실수들을 제곱을 해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정리가 됩니다.
저기까지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는 또 뭐가 있냐면 조건이라는 용어가 있고 진리집합이라는 용어가 있어. 보통 이제 이 조건 같은 경우는 명제랑 비교가 좀 많이 되는데, 명제는 그냥 그 문장 자체로 참이나 거짓이 구별이 가능해. 근데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그 문장이나 식에 미지수가 들어가는데, 그 미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 자체는 항상 참, 거짓이 구별이 가능한데, 조건은 미지수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나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x는 2다. x는 2다. 이런 등식이 하나 있잖아요. 이런 등식이 하나. 그러면 이 등식에서 이 등식이 참이야? 뭐 거짓이야? 이거 구별이 안 돼요. x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 x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 저거 항상 참이라고 얘기를 못 하죠. 우리가 그냥 방정식 항상 풀어가지고 뭐 블라블라 풀어서 마지막에 x는 2 이러면 x는 2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고, x는 2다라는 식이 이렇게 쓰여 있으면 저 x가 진짜로 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미지수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조건이고, 진리집합은 뭐냐면 저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애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엮어놓은 거, 그거 보고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PQR 이런 식의 소문자를 많이 쓰는데, 아무튼 어떤 조건 P가 X는 2야.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써 있는 저 문자에 대한 대문자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진리집합을 써보면 얘는 그냥 2가 이렇게 있나 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뭐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어떤 조건 Q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x제곱이 4다 뭐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진리집합 Q는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애들을 여기다가 갖다가 써주시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관계예요. 다시, 조건은 미지수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들, 그런 거 보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 놓은 걸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제랑 조건이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항상 참, 거짓 구별되고, 얘는 미지수가 있어가지고 그 미지수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그러면 이제 301번부터 할 건데 이게 조금 헷갈릴 거야. 301번 보시면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쓰여 있는데, 딱 보면 x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린 x가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조건이야. 근데 302번 보면은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 x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이 x는 서로 이제 넘기면 소거가 되면서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럼 이건 참, 거짓이 구별이 가능하잖아. 얘는 당연히 뭐야? 항상 거짓이지. 1이 어떻게 마이너스 1이랑 같아. 거짓인 명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명제예요.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거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303번 보시면 303번에 뭐라고 쓰여있니? x 플러스 2x가 3x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좌변도 3x고 우변도 3x이기 때문에 넘기면 서로 소거가 되면서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물을 얻어.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사실,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제인 거 알겠죠? 명제는 명제인데 참이 되는 명제다라고 읽을 수 있다고. 저거 참이잖아요.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304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다라는 식이 나왔는데, 이 식에 x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읽으면 당연히 조건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고,
x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어서 여기까지 좀 해보면 저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애들을 한번 써보면 이게 이런 식이죠. 저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을 풀면 저 조건이 참이 되는 애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이렇게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서 정리해 놓은 거,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있는 4개의 문제에서는 너네들한테 진리집합에 대해서 써보라고 돼 있죠. 뭐 305번 같은 경우는 뭐 눈에 보이죠? 진리집합 참인 거 갖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305번 같은 경우는 이제 8 하나 있겠네요. 이거 집합기호 반드시 붙여놓고 하셔야 돼. 진리집합 써달라 그랬으니까 8 하나 써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전제를 깔아줬기 때문에 306번의 답 같은 경우는 거기 만족하는 애들 중에 자연수만 쓰셔야 돼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앞에 전제를 깔아줬으니까 1, 2, 3, 4만 쓰시면 되고, 307번도 마찬가지. 문제에 주어진 대로 하는 거야. 니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 써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5는 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만족하는 게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다는 거 아는데 문제에 전제가 뭐라고 깔려 있다고?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요거 갖다 쓰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5 하나만 쓰시는 거지. 308번도 그냥 갖다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요까지 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용어 없이 다 가셔야 됩니다. 용어 모르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만 띡 쓰여져 있어도, 요렇게만 딱 쓰여져 있어도 영어 단어 마냥 딱 보면 저거 뭐다 라고 바로바로 생각이 다 나셔야 돼요. 약속은 약속대로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옆에 43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명제나 조건을 부정하겠다는 거야, 부정. 이거 말 그대로 부정하면 그냥 영어로 따지면 not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냥 아니다 갖다가 붙이는 건데, 요 not에 해당하는 기호가 수학에서 뭘 쓰냐면 요 물결 표시가 not이에요, 물결 표시가. 이게 이제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아까 이제 명제나 조건, 특히 이제 조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P, Q, R 이런 식의 소문자를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 P가 X가 2이다 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조건 P야. 아니 그냥 이렇게만 쓰자. X는 2 이렇게 P가 쓰여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부정하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not P. 이거 보고 이 조건의 부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P를 이제 부정했다. not P라고 읽고 얘 갖다 쓰라고 하면 x는 2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당연한 거지. x는 2다 이거 부정하면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뭐이다를 뭐뭐가 아니다로 바꿔주시면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하시면 돼. 부정은 뭐냐면 부정은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이야. 부정은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이야. 여집합이 뭐였냐면 그거 제외한 나머지였지.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가 있는데 어떤 조건 P가 이렇게 쓰여 있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쓰여 있대. 그러면 저 조건 P를 만족하는 요거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해서 풀이하면 1, 3 된다는 거 아실 건데 이제 이 명제를 이 조건을 한번 부정을 해봐. 얘를 부정을 하면 not P라는 게 써지는 거고 not P의 뜻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이제 0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0이 안 되는 것들을 한번 집합으로 써보면 저걸 이제 집합으로 저거를 이게 0이 안 되는 애들 갖다가 써보면 논리가 그냥 이거예요. 1, 3일 때 얘가 0이 나오니까 1, 3 제외하고 나머지일 땐 저게 0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 3 제외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쓰게 되는 거니까 2, 4, 5를 쓰게 되는데 요거 자체가 이제 P의 여집합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돼. P가 있고 그거의 진리집합 P가 있는데 요 P를 부정한 게 not P라고 얘기했을 때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의 형식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부정하면 여집합이다. 그거 제외한 나머지를 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문제에서 얘기할게요. 309번 직사각형은 평행사 변형이다. 부정하래. 그러면 직사각형은 평행사 변형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310번 x는 소수가 아니다. 부정하면 x는 소수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311번 x는 1이다. 이거 부정하면 x는 1이 아니다. 물론 한글로 쓰지 말고 이렇게 쓰고 있겠죠.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기호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2번 공집합이 이렇게 생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거 부정하면 아니다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x가 3보다 크다. 이걸 부정하래. x가 3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걸 부정하면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만 쓰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부정은 여집합이야. 부정은 여집합이라는 게 수직선상에 3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3보다 큰 x들이 이렇게 쫙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집합, 요거 제외한 나머지 애들 표시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거 제외한 나머지면 당연히 얘보다 이쪽에 들어가는 요쪽인 거잖아. 여집합, 나머지 전부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다에 3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면 여기엔 3이 들어갑니다. x가 3보다 크다, 이거 부정하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쓰여지는 거고,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뭐 다시 그 밑에 있는 거 얘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여 있어. 그러면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가겠지. 이거 작거나 같다. 여기에 지금 요게 등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면 등호가 없어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건데, 315번에 있는 내용, 315번에 있는 내용, x는 0 또는 x는 1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저거를 하기 전에 저기 이제 박스 안에 있는 P 또는 Q와 P 그리고 Q에 대한 뭐 무슨 조건 같은 게 써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 P가 있어. 그러면 그 조건 P를 만족하는 애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엮어놓은 게 진리집합 P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조건 Q가 있어. 이 조건 Q를 만족하는 애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놓은 걸 진리집합 Q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조건이 하나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P 또는 Q. 조건이 P 또는 Q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거의 말 뜻은 뭐냐면, 사실 저거 집합의 정의에서 했던 거예요. 집합이랑 명제는 그냥 한 몸인데, 집합의 정의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저 또는에 대한 내용을 했었거든. 또는은 집합의 기호로 나타내면 무슨 집합이 되는 거냐면 합집합이 되셔. 합집합. P 또는 Q의 말뜻 자체가 그거야. P여도 괜찮고 Q여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P에 들어가는 애랑 Q에 들어가는 애랑 그냥 합쳐서 써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P 또는 Q, P 합집합 Q 이렇게 갑니다. P여도 괜찮고 Q여도 괜찮고 이런 식.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P 그리고 Q도 거기에 써있죠. P 그리고 Q. 요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P이면서 Q인 거니까 P이면서 Q인 거 집합으로 나타내면 교집합이야. 그래서 너님들이 외우실 때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또는은 합집합이고 그리고는 교집합이고 부정하면 여집합이래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저걸 이제 집합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P 또는 Q 라고 생겨먹은 애가 있었는데 요거를 부정을 했대. 이걸 부정한 거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지. P 또는이니까 합집합 Q 하고 나서 얘를 부정한다 그랬으니까 여집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부정하면 여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P 또는 Q, P 합집합 Q 한 다음에 그거의 여집합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집합에서 뭐라고 알고 있냐면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셔야 돼.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쟤는 또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명제로 바꿔봐,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 조건으로 해당하는 걸로 바꿔봐, 다시.
그러면 P의 여집합이니까 P가 아닌 거야. 여집합은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P의 여집합이면 P가 아닌 거야. 그리고 Q의 여집합이면 Q도 아닌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얘네들이 교집합으로 연결됐는데 교집합은 그리고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명제, 그러니까 조건으로 쓰자면 not P 그리고 not Q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한꺼번에 하시면 정리하면 이런 식이다 이거야. 부정이 여집합인 것처럼 어떤 두 개의 조건이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면 이건 이제 합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두 집합이 그리고의 형식으로 연결돼 있으면 교집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 또는 Q, 이거 다시 한번 합니다. P 또는 Q는 집합으로 나타내면 P 합집합 Q인데, 요거를 이제 부정을 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거의 여집합을 씌운다는 거고, 이거의 말뜻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걸 다시 조건의 형식으로 써주면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형식인 거야.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 이거예요. 합집합의 여집합 찾으면 교집합이 되는 것처럼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된다.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집합만 잘 되면 여긴 그냥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으로 요거까지 기억을 하자는 거죠. 요 또는을 어떻게 하면 또는을 부정을 하면 그리고가 되고, 그리고를 또 부정을 하면 또는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저까지 이제 알고 계시면 거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부정을 해보자고. 315번에 있는 거 이걸 부정을 하면 이게 부정이 어떻게 되냐면 다 부정하는 거예요. x가 0이 아니야. 또는 부정하니까 그리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가 되는 거고, x는 1이다 부정하는 거니까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x는 0 또는 x는 1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하면 x는 0이 아니고 그리고 x가 1도 아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집합으로 얘기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요 조건 안에는 x가 이제 0이거나 1인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요거의 여집합은 이게 아닌 거잖아. 0도 안 되고 1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315번이 이렇고, 316번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2고 x가 4가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지. 요거 갖다 부정하시면 x는 마이너스 3, x는 4,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리고가 있잖아. 2고 그리고가 있어요. 그러면 저 그리고가 뭘로 바뀐다? 또는으로 바뀐다.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헷갈리는 건데 한 번만 봐두시면 돼요. 317번에 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저런 식의 부등식 같은 경우는 원래 부등식의 기본은, 모든 부등식의 기본은 수직선이야. 그러니까 항상 부등식 나오면 수직선 안에서 생각하는 이제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저 부등식은 수직선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수직선이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은 포함이 되고 2는 포함이 안 돼. 이렇게 되는 해가 있었대. 근데 이걸 지금 뭐 해달라 그랬냐면 부정해달라 그랬어. 그럼 부정하면은 저거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거 제외한 나머지는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되겠지. 지금 여기 안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면서 얘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리고 2 같은 경우는 여기에 2가 없으니까 2를 포함해도 돼. 포함해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가겠지. 그럼 이쪽 표시하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그냥 작다고, 이쪽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 알지? 근데 얘를 한글로 읽어보면 뭔 소리냐? 얘가 무슨 말이냐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는 2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이렇게 크거나 같고, 얘가 이것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2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결된 게 그리고로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얘네 둘을 연결하는 단어는 뭐가 될 거냐면 또는이 돼. 그리고 부정하는 거니까 또는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요.
얘가 이것보다 크거나 같고 이보다 작다. 그리고 부정하면 또는 이렇게 돼.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지. x가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요걸 갖다가 부정을 하게 되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고, 뭐 다른 거 해보면 x가 뭐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여 있으면 요걸 부정을 하게 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라는 식으로 쓰여진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사이값 부정하면 따로따로 써지는 거고 따로따로 부정하면 사이값 써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2차 부등식 배우신 분들은. 거기 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또 채워봅시다. 거기 318번부터 320번은 뭐 시키는 거 하시면 되지. 0은 자연수이다. 다음 명제 부정 말하고 참 거짓 말하래. 그럼 부정 쓰세요. 0은 자연수가 아니다. 뭐 참이죠.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19번 3x 플러스 9는 3에다가 x 플러스 3이다. 근데 좌우변 똑같죠. 그럼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3x 플러스 9는 3x 플러스 3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여질 건데 얘네들이 똑같은데 다르다는 게 뭔 소리야? 이거는 거짓이지.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거고, 320번 3i는 실수가 아니다. 부정하면 3i는 실수이다 라고 써질 거고, 저 i 들어간 덩어리는 당연히 허수기 때문에 얘는 거짓입니다. 그 아래 전체 집합 2, 4, 6, 8에 대해서 다음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해달래요. 그 조건 부정한 거의 진리집합을 구해달라 그랬지. 조건 부정한 거의 진리집합.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전체 집합은 우선 2, 4, 6, 8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321번 저거를 부정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재부정을 하게 되면은 x는 6의 약수이다. 뭐야, 6의 약수이다 이렇게 쓰여 있지. 이거 부정하면 당연히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 6의 약수 아닌 거 골라주면 되지. 그럼 보이는 게 이제 4하고 8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아니다로 써주시면 되니까 6의 약수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 322번 보시면 322번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요거의 말뜻은 x가 이제 2거나 6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걸 부정을 하게 되면 2, 6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써주면 돼. 여기에서 2, 6 제외한 나머지 애들 써주면 똑같이 4, 8로 써지네. 그 다음에 323번 보시면 x가 5보다 작다 또는 x가 8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요거 만족하는 애들을 먼저 써봐요. 요거 만족하는 애들 먼저 써보면 5보다 작거나 또는 8보다 큰 거, 이거 두 개네. 여기 전체 집합 중에 이거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지. 근데 요거를 부정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제외한 나머지 여집합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24번도 마찬가지. 324번 같은 경우는 저걸 이제 2차 부등식을 안 배운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지.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보면은 이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x-4, x-8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고 만나는 교점은 4랑 8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때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얘를 x 입장에서 써보면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애들 집합으로 쫙 갖다가 써보면 저기에서 이거 만족하는 애들은 4, 6, 8로 써지는데, 이거의 부정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얘 부정하면 이거의 여집합 써주시면 되지. 전 여기까지 43쪽이고요.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뒤에 영상에서 더 얘기를 할게요.